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현재 미국 증시의 하반기 전망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별 5개 레포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저도 이제 3번 정도 정독을 한 레포트입니다. 일단은 기업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다라는 소식, 현재 바닥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 관련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별 5개 레포트 같이 보면은 2분기 어닝 시즌이 3분의 2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표면상으로는 이번 실적 시즌에 시장의 우려를 다소 덜어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 발표한 기업들의 매출과 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2.4%, 5.4%를 상회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도 않았으며 11개 섹터 중 10개 섹터는 EPS 실적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실물 지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체 수준으로 치달았던 금융시장, 명확한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서베이 지표는 시장의 기대치를 낮췄고요. 하지만 이제 생산, 소득, 소비 등 실물과 밀접한 지표들은 대체로 2분기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이를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분기 잠정 매출 증가율이 12.1%로 실적 시즌 직전보다 2.2% 높아진 모습, 반면 순이익률은 13.1%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단 민간 업종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섹터가 매출 강세를 보였으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를 잘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들을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유가의 상승, 고유가로 인해서 결국은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비용 전가를 소비자에게 잘 전가를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침체 우려의 시장의 실적 기대치는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실제보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간 호실적을 외면했던 투자자들은 이번에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상승하는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은 실적 발표 전후 평균 1%가 올랐고, S&P 500도 안도 속 7월 중 9%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안도할 시점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하반기 이후 이익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명심을 하셔서 지금 왜 이런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 시점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이익 전망 하향인데, 시장은 일단 지나간 실적에는 안도를 했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향후 이익 전망도 낙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는 다음 분기 실적 전망 상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7월을 거치면서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는 급격히 하강을 시작했다. 가이던스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보면은 이 다음 분기의 실적 가이던스는 기대치보다 높게 설정이 되는 경우가 이전까지는 많은 사례들을 이전까지는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평소보다 낮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비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진과 관련한 우려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분기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콜에서 공급망 교란, 반도체 부족, 운송 비용 등 공급 차질과 관련한 이슈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임금, 원부자재 비용, 금리, 인플레이션과 같은 비용 상승 부담을 언급하는 빈도가 현재 늘어난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추정치의 흐름은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3분기 EPS 성장률 전망은 6월 말 11.1%, 전년 비해서 현재 7.2%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추정치의 하향의 이유는 대부분 마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매출 전망이 개선된 업종은 에너지, 자동차, 운송, 유틸리티가 있지만, 마진 전망이 올라오는 종목은 에너지를 제외하면 전무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업황이 초강세가 아니라면 인플레를 견디고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반락을 할 수 있는, 연말로 갈수록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면 연말로 갈수록 상방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코어 CPI에서도 이제 앞으로 8월 10일에 발표될 코어 CPI에서도 나올 전망인데, 임금과 서비스 물가 역시도 상승세를 여전히 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임금, 서비스, 렌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어 CPI는 전년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금 부담이 완화되려면 과거 패턴상 실업률이 5% 정도 상회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실업률이 3.5%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 부담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비용 부담이 높아진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기업 서베이 지표들의 하강을 감안하면 남은 실적 시즌에도 가이던스가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익 추정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징후는 마진 악화 가능성을 감지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재빠르게 비용 통제에 나서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테크와 소비재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력 감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분기 중 신규 실업과 감원 계획은 공이 증가 반전을 했으며, 일단은 실적 시즌 기업 이익 추정치를 보면 2022년보다 2023년 이렇게 회색 그림으로 처리되어 있는 모습인데, 2023년 EPS가 급격히 하향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비용 부담이 기업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추정치 하향이 지속될 경우 이익 증가율의 바닥은 내년 초에나 확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내년 상반기로 만약에 기입 이익 추정치 바닥치가 좀 더 밀린다라면 결국은 3분기나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한 번 더 바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전 바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됐을 때의 상황이란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기업 이익을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지표 세 가지로 꼽자면, Q를 대변하는 ISM 제조업 지수, P를 대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해외 매출을 대변하는 달러 인덱스인데, 해당 지표들의 S&P 500 12months EPS 증가율이 4개월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지표들의 방향성은 이익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하반기 내내 이익 전망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에 선행하는 세 가지 매크로 변수를 추정할 경우 현재 240포인트 낮은 S&P 500의 내년 EPS 수정치는 연말 230포인트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고, 일각에서는 이제 일각에서 갖는 기대는 실물이 아직 견고하고 하강이 와도 그리 깊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기업과 소비자 서베이 지수들이 작년 여름 이미 피크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이익, 소비, 고용 등 꽤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한 모습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하강이 뚜렷한 선행지수와 달리 미국의 동행지수, 후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선행지수와 동행, 후행지수 피크아웃의 시차가 길게는 2년까지도 걸렸던 점을 감안을 해야 되며, 동행, 후행지수가 곧 피크아웃을 겪을 수 있고, 이익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충분히 바닥을 봤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향성은 불리한 상황에서 이익 전망에 하강이 얕을 거란 예단은 하기 쉽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 주가의 추세는 이익이 결정한다. 이 EPS 예상치가 결국은 주가의 추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주가 추세라고 할 수 있는 122평선과 12months EPS는 변곡점이 일치하며 추세도 같이 공유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 주가가 추세적으로 반등하려면 이익의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 그리고 긴축 전망 완화, 다시 긴축 전망 완화가 지금 현재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래도 연말 이후는
긴축 전망, 완화 전망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추세 반등을 낙관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당분간의 짧은 호흡으로 박스권 플레이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실적, 기업들의 EPS가 중요한 상황에서 12months EPS를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고 3분기, 4분기의 기업 EPS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결국 주가 추세는 실적을 따라간다. 실적이 무너지면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의 성장주 투자, 특히나 우리가 성장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성장주 투자들은 기업의 이익이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2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증시 7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8월 9월 마찬가지로 좀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무조건 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현재 보수적인 관점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